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4대 키워드인 미래, 약속, 보답, 연대, 연설로 회원국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영어로 연설을 한 윤 대통령은 한국어가 쓰여져 있는 A4 용지를 보고도 버벅댔던 문재인과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에게 여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준석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조국이의 자랑스럽고 하나뿐인 딸내미 조민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이 당연한 절차를 왜 이제서야 하냐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조민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많이 당황한 듯한 조민의 방은 잠시 후 전합니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서 발각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국 비밀경찰서가 제주도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공안당국은 이들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인들의 혜택을 축소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떤 방안들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4만 9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1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의 첫 소식, 이 소식을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가 밤을 꼴딱 샜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20일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영어 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 것이라며 부산에서 만나자고 피력했는데요. 비록 준비한 메시지를 전부 다 암기해서 연설한 건 아니지만 영어 연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양산댁 문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프랑스 파리 BI 172차 총회에서 엑스포 4차 경쟁 PT 마지막 연설주자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 179개 회원국 앞에서 영어로 연설을 한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약속을 담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부산 엑스포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쟁, 대량 살상 무기, 테러,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기후 위기, 보건 식량 위기 등을 짚었습니다. The impact of climate, health, and food crisis is critical for the global south. The global divide is widening. To address humanity's urgent challenges, we must act now. Busan is a gateway to the Eurasian continent. It is a maritime city reaching the oceans. It is a city of adventure, a city of the future. The World Expo Busan will be a solutions platform addressing humanity's complex and urgent challenges. 부산 엑스포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 형식으로 4차 PT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바타와 함께 공연하는 걸그룹인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가 미래 세대를 대표해 영상 속 진행자로 출연해 한국 4차 PT의 시작과 끝을 이끌면서 국내외 MZ세대들의 부산 엑스포를 알렸습니다. 에스파는 지난해 7월 유엔의 2022 지속가능 발전 고위급 포럼 개회 섹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미래 세대의 관심과 실천 독려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도 영상으로 소개된 뮤직비디오에서 어린이 합창단과 부산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응원곡 함께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건축 거장인 도미니크 페루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본인의 철학에 부합되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영상 메시지로 힘을 실었습니다. 현장 PT에는 강남 스타일로 K-팝의 저력을 보여줬던 가수 싸이가 첫 번째 연사로 참여해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부산 엑스포와 K 브랜드의 역량을 자신했습니다. 싸이는 K 콘텐츠 성공의 바탕이 된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대한민국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엑스포 수석 건축가인 진양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가 두 번째 연설에서 인간과 자연,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박람회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에누마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이수인 대표는 세 번째 연설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부산 엑스포에 갖는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참 답답하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호텔에서 여자의 성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이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가 된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사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죠. 그래서 제가 앞서 참 답답하면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어제였던 20일 오후 2시부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바람에 자신의 사업에 이준석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이라고 판단해 여성들을 이준석에게 선물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준석이 성상납쟁이였다고 세상에 알려진 시점은 2021년 말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가 폭로하면서 알려졌죠. 가세현은 이 배응망덕한 이준석이 2013년 7월과 8월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이 세상에 널리 알렸는데 이준석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당시 가세현 출연진인 김세희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꼴값을 떨어뜨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준석 하는 짓이 참 어처구니 없었던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을 성접대한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김세희 대표 측은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세현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준석은 지 무덤을 지갑한 꼴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성상납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녹취록도 있는 마당에 마치 가세현이 헛소리한다는 식의 명예훼손 고소가 웬 말입니까? 언제나 민주당스러운 짓만 해대는 이준석인데 이준석의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는 공소시효 7년 만료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가세현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고 무고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김성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조사 전 취재진에게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8개월 넘게 수사가 지연되면서 많은 억측과 의구심이 쌓였다며 수사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의해 사실을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호텔 출입 기록, 영수증, 녹취록 등 성상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싶다라며 검찰은 이준석을 조속히 공개 소환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조민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조민은 자신의 SNS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에는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인격자가 아니냐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선 의사면허 박탈당하면 다시 따면 되니까 취소할 테면 해봐라 이래놓고 물밑에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랬다는 것이어서 참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반납하겠다라는 말은 정정당당히 100% 자신의 실력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조민 같은 경우엔 면허 취소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조민이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는 했지만 조민이 진짜로 재판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면 면허를 반납하겠다가 아니라 면허 취소가 된다면 그것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야 지금 이 상황에 적합한 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조미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난달 조 씨에게 면허 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 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이미 지 엄마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근거로 소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조미는 청문에 참석하고 싶어도 못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건 의사 가운을 조금이라도 더 입고 싶어서 시간 끌기를 할 목적이거나 나가서 아무 말이라도 하고 싶거나 둘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고 올해 4월 부산지법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려지면서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만약 조민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이후에도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과 최종 취소 처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때문에 조민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빠르면 7월 말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잠실동 한강변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지난해 12월이었죠. 제가 아주 열심히 이 소식을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음식 맛도 이상하고 직원도 불친절하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 폐업은 하지 않고 참 이상한 중식당이다 싶었는데 우리 정부 당국은 이 동방명주라는 중식당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방명주의 실질적 소유자인 왕하이진 개인에 대한 처벌로 중국 정부에 우회성 경고를 보내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것들에겐 경고는 하나만 하겠죠. 서울 잠실에서 영업을 하던 동방명주가 지난 3월 명동에 새 점포를 열고 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어서 이번엔 제주도에도 중국 비밀경찰서가 2곳이나 발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내 중국인 밀집 지역의 한 호텔을 중국 비밀경찰서로 특정한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자들이 한 고급 리조트에도 비밀경찰서를 만들어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안당국은 지난 15일 제주 시내에 있는 한 호텔 건물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비공식적 영사 업무가 이뤄졌는지 등을 지난 4월부터 내사 중이라며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호텔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2011년 6월 중국인 2명이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한 유한회사 명의로 소유주가 변경됐습니다. 이 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화장품과 라텍스 도소매업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중국인 딱 한 명만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에서 중국이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국민들 단속을 하기 위함인데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한국의 중국인들이 판을 치는 것도 모자라 지네 나라 사람들 감시까지 하고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인 투표권 박탈 추진을 공식화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먹튀도 막겠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우파 정당의 수장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듯하죠.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기현 대표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라며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놓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보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이 중국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든 제주넘기를 하든 샬라샬라 노래를 부르든지 간에 걔네들은 워낙 중국 없으면 못 사는 애들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병원비 혜택도 받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의힘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도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반대할 경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인들과 합세해 반드시 부정선거를 치러야 지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여론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반대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